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방송하고 난 다음에 참 기막힌 일들이 주말에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요,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를 이 후보로 갑작스럽게 새벽에 3시에서 4시 사이에 공고를 하고 후보 접수를 받고 후보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당원들이 결국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당원들의 저지로 결국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됐습니다. 참 이런 발상을 하는 저는 자체가 정말 황당합니다. 이래놔 놓고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더 하잖아. 새벽에 공고하고 새벽에 대선 후보 뽑고 그 말이 되냐? 그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죠. 보수는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월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좌파들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보수가 과연 도덕적 우월함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군을 동원한 방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민주체제를 지금 붕괴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계몽령이라고요? 뭘 계몽합니까? 국민이 계몽 대상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근데 그걸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결국은 이재명 좋은 일만, 후보 좋은 일만 다 시켜줬잖아요. 그냥 놔뒀으면 대법원에서 지금 판결 나서 선거 출마 박탈됐을 텐데 그거 살려줬지 않습니까? 대선까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압도적인 지지까지 받게 해줬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짓 아닙니까? 양심이라도 있으면 본인이 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 자진 탈당하는 게 순리입니다. 예전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 나를 밟고 가서 그리고 6.29선은 당신이 하셔 물려줬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내가 부담이 된다면 탈당하겠다 탈당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가 지금 지지가 높은데 왜 탈당해? 나한테 왜 도움을 안 요청해? 다 이기고 돌아와서 3년 하든 5년 하든 뭔 상관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결국은 좌파 우위로 넘어갔죠. 선거에서 정권 빼앗겼죠. 다 지금 뭐 초토화되고 있죠. 이게 아무 일 없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질러 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을 안 하고 나 탈당 못해. 너희들이 나가라 그러면 나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 알량한 강성 지지층들 지지를 그걸 못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이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선거에서 사활을 건 사람이 지금 옆집에 부직경이라도 가져와서 선거에 써야 될 상황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럼 어디서 표가 나옵니까? 중도층들이 지지할 것 같습니까? 그냥 무난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선거가. 그나마 비슷비슷하게라도 져야, 잘 져야 나중에 쟤들이 우습게 보질 않습니다. 보수를. 그나마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기반이라도 돼요. 근데 완전히 지금 이 큰 표차를 접으십시오.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이거조차도 지금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선거운동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제시했던 3가지 사안들, 계엄과 탄핵에 사과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시키고 그리고 김문수 당신이 사기쳐서 지금 대선 후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단일화 한다고 해놔놓고 대표 딱 후보 되니까 내가 뭐 단일화 무슨 단일화? 그 거짓말에 대한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그래도 당신들은 정직해 라고 연민의 정이라도 보내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조차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뭘 하는 거죠? 선거 때 가서 그냥 절만 하면 답니까? 절만 하고 노래 부르면 다 해요? 그럼 표가 옵니까? 안 옵니다. 뭔가 변화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 하나 못 끊어갖고 이거 가지고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1호 당원입니다. 1호 당원을 지금 이 선거가 있게 한 1호 당원을 결별하지 못하면서 무슨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를 자처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복당시킨다고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부산 수용에서 여러 가지 그 예전에 부적절한 언급들이 뭐 공개가 돼서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인이면 본인이 자숙해야 될 텐데 무소속 출마를 해서 결국 9%밖에 못 얻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1년 좀 지나서 복당을 시켜주고 있대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도 못 끊으면서 1호 참모라고 했던 사람을 복당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황당합니다. 근데요,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어제 선대위가 선대위 상임고문단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상임고문단 명단에 누가 있었냐면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과 친구 사이고 경북고등학교 출신이고 12.12 군사반란의 주역입니다. 5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5.18 때 특전사령관을 해서 직접 광주에 진압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내란과 혐의로 해서. 원래 나이가 93세예요. 93세.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선대의 상임고문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지금 본인은 몰랐다고 그래요? 누가 했습니까? 아니 상임고문 임명한 것도 지금 후보 허락 안 받고 막 임명해요? 아마 현장 기자들이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이 젊은 기자들이라서. 정호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저희들은 잘 알죠. 그래서 이거 막 문제가 되니까 5시간 만에 없던 일로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발상에서 나와서 지금 5.18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5.18 사과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지난번 한덕수 총리가 민주화 묘지에 가서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15번 외쳤어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 진압의 책임자를 상임고문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 놓고 거기 가서 표를 달라고요? 이 염치가 있는 짓입니까? 지금 광주에 박은식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호남에 보수에 정말 조금이라도 이걸 하기 위해서 매일 정말 아무도 듣지 않는 유세를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광주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대위가 정호영을 상임고문으로 임명을 해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누가 책임인지 밝혀내야 됩니다. 지금요 또 이것뿐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선대위가 뒤죽박죽이 돼서요. 이게 뭐 제대로 일정도 못 잡고 또 옷도 인쇄도 못 해갖고 지금 차도 오늘에서야 랩핑이 된 차를 이제 지금 각 지역구에 내려보낸다고요. 후보가 늦게 결정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뛰어도 몇 배를 뛰어도 힘들 판에 제대로 준비도 안 갖춰져 있고 김문수 후보는 뭔가 결정도 못 내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요 며칠 전 대구에 유세를 할 때는 유세 끝나고 나면 보통 현역 의원들이 후보 모시고 저녁이라도 먹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저녁 먹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구에 국회의원들 좀 많습니까? 다 바쁘다고 가버렸어요. 딱 2명 남았습니다. 우재준 의원. 또 이 사람은 친한계예요. 그래도 김문수 후보하고 밥 먹어줬어. 딱 2명만. 이렇게 후보를 홀대를 하니 후보가 힘이 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선거운동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뭐 뒤죽박죽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빅텐트 했는데 이 스몰 텐트는 그냥 썩은 텐트만 치게 돼 있어요. 옛날 다 나갔던 구닥다리 인사들 전부 다 다시 다 당으로 해서 구속됐다가 풀려난 사람 전부 다 상임고문 다 시키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새로운 얼굴을 국민들에게 보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미 구태 정치인으로 낙인 찍혀서 다 나간 사람들 다시 다 돌려보냈어. 거기다가 지금 당을 떠난 홍준표 후보는 하와이에 가서 지금 쉬시고 계신데 연일 또 지금 SNS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계 은퇴하셨다는 사람이 맨날 지금 SNS에 올리고 있어요. 오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정계 은퇴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은퇴했다고 그랬어요. 국민의힘에서.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 이야기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며칠 전에 정계 은퇴한다 그러고 다 탈당하고 가족도 다 탈당하고 지금 하와이를 갔는데 거기서 어제 뭐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인성이 문제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열받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또 나는 국민의힘을 은퇴한 거지 정계를 은퇴한 건 아니다. 최근에 여의도에서 돌아다닌 소문은 홍준표 전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초대 총리로 간다는 썰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뭐 통합 뭐 이런 걸 하면서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도 이분이 총리 하겠다고 한 2번씩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냥 잘 보이라고 한동훈 당시 대표 그렇게 까고 비난하고 하다가 결국 안 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또 이재명 후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지금 사법부 다 망가뜨리고 본인 죄 다 사면시키냐 잘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김상욱 의원은요, 오늘 탈당을 하고 오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요? 도대체 김상욱 당신이 이야기하는 보수의 가치는 뭔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보수다운 건가요?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대법원장을 특검을 만들고 하는 게 이게 보수다운 건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국민의힘 문제 있으면 조용히 탈당하면 될 텐데 이제 와서 민주당 입당하고 싶은지 입당하면서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요? 이게 보수의 먹칠을 해도 이 유분수지. 어떻게 이게 보수다운 후보입니까? 보수가 이렇게 법을 안 지킵니까? 자기의 이 안위를 위해서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 보수예요? 어떻게 저런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예 솔직하게 그냥 이쪽이 이길 것 같으니까 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이야기를 하지 말고. 뭐하러 지금 뭐 무슨 보수다운 후보인지 알랑방구 끼면서 뭔 자리 하나 하겠다고 진짜 누구 이야기하듯이 알량한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겠다고 그런 자기의 양심을 파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흥분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참 자꾸 이런 이야기 하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서 좀 여러분들 불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제가 참 이렇게라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핵심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민주당이 저 벌이고 있는 행태도 정말 제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가 배웠던 상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히지만 거기에 대항하겠다고 하는 이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보면 아유 그래도 싸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지리멸렬하고 정말 한 특정인을 배제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저렇게 그냥 경선판을 다 망가뜨려 놓고 한덕수 후보는 아니 본인이 나오자면 빨리 나와서 뭘 하든지 뒤늦게 나와서 9일 동안 그렇게 해놔놓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다 깽판 쳐놓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 책임도 없이. 돈을 딱 10,000원 썼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입당할 때 돈 10,000원 썼다고. 참 정말 이렇게 양심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그러면 김문수 후보 돌아다니면 지원을 해주든지 뭐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참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런 이들을 믿고 우리가 보수를 다시 재건해야 될까요?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판을 바꿔야 됩니다. 젊고 유능한 사람들로 정말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로 이 판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다음 지방선거 때 뭔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보수 내에서도 정말 제대로 되고 애국심 있는 사람들 키워줘야 되고 이제 선배 세대들 은퇴해야 됩니다. 이제 홍준표 시장 더 이상 여기 이런 데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또 미련이 있어서 국민의힘만 은퇴했다고 그래요. 뭘 하겠다고.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들 정말 이번 경선에 망치는데 핵심적 책임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뭔 지금 잘했다고 나가서 유세하고 다녀요. 오죽했으면 그냥 버스 기사가 그냥 크락션을 빵빵 울리면서 그냥 갈까요? 그게 민심입니다.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움이 없으면 어떻게 이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겠습니까? 내가 좀 그래도 갇혀 있어야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의 선대위원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이 보수를 아주 뿌리채 뽑아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